골감소증은 골다공증처럼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사고만으로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40대 후반의 박은자 씨는 손녀를 돌봐달라는 딸의 부탁을 받았을 때 흔쾌히 허락했다. 아직 젊고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한 만큼 건강에는 자신했기 때문이다. 항상 건강한 줄 알았는데요. 이제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었는데 간 김에 이제 산부인과 검사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거기서 골다공증이라고 판정이 났거든요. 근데 저는 산부인과를 안 갔다면 지금까지 골다공증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본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골다공증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단면으로 촬영한 척추뼈를 보면 하얗게 보여야 할 뼈 내부가 거뭇거뭇하게 구멍들로 채워져 있다. 아직 40대지만 박은자 씨의 T스코어는 마이너스 3.2나 된다. 네, T스코어가 마이너스 3.2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그 정도면은 뼈 연령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 65세 정도의 여자에서 보이는 골밀도에 해당이 되고요. 골절 위험성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같은 나이에 비해서 첨가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박은자 씨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칼슘제를 챙겨 먹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쉽게 뼈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호르몬제하고 비타민 칼슘제를 처방해 주시는데요.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골다공증을 더 진행되지 않고 심하지 않게 막아주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최근 들어 50세 미만의 젊은 세대에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의 건강검진센터. 최근 이곳에선 50세 미만의 젊은 층들이 골밀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무릎도 조금 아픈 것 같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막 이렇게 조금 관절 이쪽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받았어요. 무릎이나 뭐 이런 손목 같은 데가 좀 안 좋아서 혹시라도 뭐 이상이 있나 검사해보고 뭐 결과 보고 체크를 하면 더 좋죠. 최근 1년간 이곳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은 50세 미만 중에 골다공증으로 판정받은 비율은 3%, 골감소증은 35%나 됐다. 네, 현재 30에서 50대에도 골감소증인 사람들이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면 향후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행될 한국 사회에서 현재보다 계속 연령이 진행하면서 골밀도의 소실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향후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칼슘 섭취나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된 뼈입니다. 조밀하게 채워져 있어야 할 뼈의 내부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뼈는 200여 개가 있는데 이 뼈를 만드는 것은 고라세포입니다. 고라세포는 혈액 중에 있는 칼슘을 운반해서 뼈를 만드는데요. 혈액 속의 칼슘의 양은 뼛속 칼슘의 양의 약 10,000분의 1. 이렇게 적은 양이지만 혈중 칼슘 농도는 늘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뼈를 만들 때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파골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이 파골세포는 뼈를 파괴해서 뼈 속의 칼슘을 혈액으로 이동시켜서 다시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맞춰줍니다. 이때 뼈는 칼슘 저장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뼈 속에 있는 칼슘은 점점 부족해져서 뼈가 약해지게 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인체는 왜 뼈 건강을 스스로 해치면서까지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매일 아침 선영 씨는 자신의 몸에 스스로 주사를 놓는다. 주사에 들어있는 것은 부갑상선 호르몬. 따로 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심각한 마비 증세가 시작될 수 있다. 그전에는 막 목이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다리가 저렸어요. 다리가 뼈가 돌아가고, 근데 이번에는 링기를 먹고 입원했는데, 훈련시간 초 났다고 이번에는 다시 태어나서, 그다음에 또 목이 돌아가고 허리가 후리더라고요. 완전히 한쪽이 마비돼 이제 발, 손, 목, 이 한쪽이 다 마비돼가 됩니다. 그때는 뭐 말할 수도 없죠.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선영 씨는 남들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 선영 씨는 여전히 왼쪽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병원에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근육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선영 씨에게 내려진 진단은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갑상선 호르몬은 혈중 칼슘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진 것이다. 환자가 응급실로 와서 제가 내려가서 진료를 했을 때에는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근육이 뻣뻣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혈액 칼슘을 확인한 결과 4.5였고 이 정도의 수치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맥으로 칼슘을 주사를 하였습니다. 결국 선영 씨의 마비 증상은 칼슘이 부족해서 일어났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칼슘 수치는 4.5, 정상 범위의 최하선인 8.4보다 절반 정도 낮다. 치료를 받은 후에도 정상 범위를 밑돌고 있다. 부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호르몬은 칼슘을 올리는, 높이는 작용을 하는데 그게 분비가 안 되니까 칼슘이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져서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되고.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왜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쥐의 심장 근육을 이용해 칼슘이 실제 근육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 쥐의 심장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심근육 세포를 확대해보면 그 움직임이 더 명확해진다. 칼슘 용액이 주입될 때의 세포는 활발하게 수축 이완 운동을 하지만 칼슘이 없는 용액에서는 세포가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적인 신호가 와야 되는데 그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세포 내에 칼슘이 올라가면서 수축 단백들의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이때 심장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할 수 있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이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심근육 세포로 들어가면 수축 작용이 일어나고 칼슘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 이완 작용을 한다. 만약 세포 속에 칼슘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근육 운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이다. 칼슘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근육 운동뿐만이 아니다. 5년 전 폐경을 맞은 강정자 씨는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폐경 후부터 각종 질환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얼굴이 화닥거려가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온도 조절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 같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고지혈증도 심하면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무릎이 아파 병원을 가니까 골다공증이 심하대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것도 약이고요. 혈압약, 골다공증약, 고지혈증약 등등 강정자 씨는 현재 각종 약을 복용하고 있다. 혈압. 강정자 씨는 병원에서 대사증후군으로 판정받았다. 수가 110번이었다. 대사증후군은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당대사 이상, 복부 비만 등 세 가지